현재 시간 저녁 8시 20분이에요.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 5,099만 3천원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은요, 반등했다가 다시 밀렸죠.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결국은 지지부진한, 크게 하락도 상승도 없는 지지부진한 이 박스권이 한눈에 보이시죠? 이 부분을 상단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하단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도 동반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많이 투자자분들께서 좀 지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도 현재 962원인데요. 지금 보면 750원 저점권으로 해서 지금 여기 1070원, 1090원, 1100원대를 고점으로 해서 현재 보면 지금 가격 960원대, 750원, 1100원대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에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자, 보면은요, 요렇게 해서 투심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언급드리지만 크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현재 한눈에 보여요. 크게 보이면은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한눈에 보인다. 여기 지지, 여기 저항대.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래도 이 바닥권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상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결국은 요 매물대가 뚫리겠죠. 그쵸? 요 기술적으로 요 매물대가 뚫리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매물이 없어요. 요 공간이요. 일봉상으로 보면. 그래서 일단은 섹과의 소송, 요게 마무리가 돼야죠. 그쵸?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재상장되거나 중요한 건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그리고 이더리움, 좀 밀릴 것 같죠?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요. 포우에서 포스로, 지분증명으로 이게 전환이 좀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훈풍이 불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요게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가야 물가 상승 폭이 조금 완화가 돼요. 그래야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줄어든다. 제가 지금 전체 자본시장에 큰 판을 그려드린 부분이에요. 암호화폐 시장과 우리 리플의 시황을 곁들여서 최근 리플의 소송과 다른 소식과 뉴스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리플, XRP의 성장 가능성, 미래 가치, 현재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 부분, 펀더멘탈에 집중한다. 자, 그게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어요. 스위프트망 1세대 망의 시장 규모는 155조 달러이다. 대한민국 돈으로 약 17경 원에 달하는 그런 시장 규모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참고만 한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전 세계 쩐주 금융 기득권 세력들이 인프라를 깔고 있다. 조금 이따 그 부분을 확인할 거고요. 리플 XRP, 각국 CBDC 연결하는 브릿지 통화 역할 가능, 유동성 문제 해결. 자, 알고 계신 내용이시겠지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CBDC 연결하는 브릿지 통화 역할 가능. 그쵸? 미국 달러 CBDC, 그리고 중국 CBDC, 일본 CBDC, 인도 CBDC, 대한민국 CBDC,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CBDC. 얘네들을 쭉쭉쭉 연결하는데 XRP가 중심에 있다. 스위프트 다음 2.0의 두 번째 세대에서 이게 정말 큰 의미를 갖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X래피드, X커런트, 이게 중요한 거죠. X래피드. 그쵸? 우린 여기서 XRP가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더 보면은요, 리플은 CBDC는 미래 지배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올해는 이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리플은 CBDC를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 80%의 중앙은행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중립 브릿지 통화는 각국의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발행된 CBDC를 연결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이종 플랫폼 간 거래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 그래서 각 나라는 CBDC가 국경 간 거래에서 유동성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립 브릿지 통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앞으로의 미래인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달러하고 유로는 굉장히 둘 간의 거래량이 많죠. 그렇죠? 달러하고 엔화도 많을 거고요. 근데 원화랑 페소화 이런 것들은 많지 않겠죠? 원화랑 루브라 이런 것도 많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10,000여 개의 금융기관의 스위프트망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속도 차이가 나는데 이 가운데 많은 데는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데 있죠. 요런데 중앙에 전부 다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깔린다고 한다면 속도, 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뛰어나질 수가 있겠죠. 이 인프라를 전 세계 금융 기득권이 까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R3, 리플을 첫 번째 공연결제 처리 플랫폼 내 지원화폐로 결정했다. 자, 예전에 나온 소식이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R3, 전 세계 금융 기득권에 다 들어가 있죠. 이들과 리플을 첫 번째로 공용결제 처리 플랫폼 내 지원화폐로 결정했다. 같이 가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 세계 쩐주들이 이 인프라를 다 깔아가고 있다. 결국 방향성과 속도의 차이일 뿐 인프라를 깔면서 결국은 2세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인프라에 우리 XRP와 리플이 중심에 있다. 사실 소송 또한 결국은 같은 큰 그림에 포함됩니다. 속도만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프레임만 갖춰놓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3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파트너십과 컨소시엄 통한 공통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에 의한 블록 시스템의 컨소시엄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뉴욕인 거점인 R3다. R3의 컨소시엄은 바클레이즈,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행, CS, 스위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그리고 UBS, 스트리트 은행, 전 세계 쩐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설립됐고요. 이후 국내 금융기관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이어져 현재 60개가 넘는 대형 금융기관의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리플 XRP는 해외 송금 생태계에 어떻게 바꿀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리플은 X커런트, X래피드, X비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이 기사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X커런트, 여기서는 XRP가 사용이 안 돼요. X래피드, 여기서 XRP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X커런트, 여기는 계좌가 있는 경우, X래피드는 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XRP를 통해서 지금 송금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수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지금 해외 송금망을 이해를 해보면은요, 대한민국에서 해외은행에 보낸다고 하면은요, 중개은행이 두 군데가 필요해요. 국내의 중개은행, 해외의 중개은행. 그래서 단계가 너무 기니까 당연히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수수료에서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속도가 이틀에서 10일.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수수료를 10,000분의 2달러. 속도는 2초에서 10초. 이 안에 끝내게 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X커런트를 사용을 한다. 그런데 X커런트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더라고 하더라도 중개은행,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중개은행이 첫 번째로 필요해요. 여기에 가서 IOU라고 하는 차용증을 발급해야 돼요. 왜? 100만 원을 해외은행에 보낸다고 하면 이 차용증을 해외은행에 보내는 부분이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플렛이라고 하는 X커런트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X래피드와 뭔 차이가 있냐? 게이트웨이, 이 보증을 서주는 300여 개의 지금 우리 리플의 협력사 금융기관이 있죠? 여기서 하나를 택을 하는 거야. 근데 재수 없어가지고 작은 은행을 택해가지고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에서도 X래피드보다 비쌉니다. 단순하게만 언급드렸는데요. 결국은 S래피드의
확장성이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 리플렛이 조금 더 1세대, 먼저 망을 깔고 그 다음 XRP가 펼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XRP, 리플의 가치를 아신다면 이제 인프라는 깔고 있기 때문에 XRP가 아직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 가치,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리플 XRP 상용화 시작도 안 했다. 상용화 시점까지 열심히 저축한다. 투자 대상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돌인지 쇠인지 금인지 보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겠죠. 조금 먹고 던져버리든가 손해보고 손실하든가 본전하면 팔아버리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